형, 아름다운 곁길 갔다가 이제 또 멋진 본 길로 돌아오는 것 같은데 리치몬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겠는데. 내가 처음에 우리가 한번 언급했을 때 이 메릴 리치먼드가 10년간의 자료들을 모아서 이제 그 소셜 다이거노시스를 이제 10년간. 10년간 했다 그러는데 메릴 리치먼드 자신은 소셜 다이거노시스 서문에서 네. 그러니까 15년간 이 작업들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전서부터 계속 이제 노력들을 해온 거죠. 이 연구들을 이제 계속 해왔는데 이 연구들 메리 리치먼드가 그 펴낸 그런 책들을 보면 그 성격들이 그러니까 사회사업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그 제목의 변화로도 좀 엿볼 수 있어요. 그렇겠네요. 네. 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그거를 조금 살펴보고 네네.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는 좋아요. 걸로. 그러니까 1903년도에 처음에 이제 책이 나왔는데 그것이 Friendly Visiting, 우회 방문, Among the Poor. 네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플랜들리 비지팅을 하는 것, 그러니까 우회 방문 활동을 하는 것과 관련된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냈다 그랬잖아요. 네. 1908년도에는 어떤 책을 써냈냐면 The Good Neighbor, 그러니까 좋은 이웃. 우리나라에도 굿 네이버스 있잖아요. 네. 굿 네이버스. 네. 좋은 이웃. 좋은 이웃. Good Neighbor in the Modern City라고 하는 The Modern City. 현대 사회에서의 현대 도시에서의 좋은 이웃. 이웃. 이 좋은 이웃, 굿 네이버가 결국 소셜 워커까지 온다라고 하는 거야. 굿 네이버 이름 좋은데요. 지금도 뭐 재단도 있지만 굿 네이버스. 그 굿 네이버에서 그게 1908년인데 1913년도에 굿 네이버의 활동, 사실은 우회 방문가의 활동이 굿 네이버의 활동의 성격을 가졌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계속 연구를 하면서 1913년도에 그러니까 오랜 동안 연구했는데 900 and 85 widows 연구라고 하는 책을 내요. 그러니까 985명의 미망인들에 대한 연구예요. 미망인들의 삶에 대한 연구. 왜 하필이면 미망이냐? 근데 사실 미망인뿐만 아니라 혼자 사는 이 여성들, 그리고 학대받는 아동, 노인, 다양한 대상에 대해서 현장의 사례들을 연구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 하나가 미망인 연구인데 물경 985사례나 스터디에서 그것을 정리해가지고 책을 형이 또 그 사회조사를 많이 해보셔가지고 985명이라는 그 숫자의 가치, 의미, 그게 저에게는 형보다는 덜 와닿는단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많은 숫자다라는 거죠. 아, 그렇죠. 우리가 보통 우리가 여론조사 할 때도 요즘 뭐 1000명, 800명 이렇게 하잖아요. 그냥 여론조사. 전국 여론조사 할 때.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기반이 돼서 마침내 1917년도에 소셜 다이어그노시스라고 하는 책을 써내는데 이 소셜 다이어그노시스는 사회 사업의 전문적인 서적, 전문 이론 지식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드디어 나왔다 이 책이 이제야. 네. 이제야 나왔네요. 네, 형하고 맞아요. 저하고 대담 중에 이제 나왔네요 이 책이. 맞아. 제가 두 가지만 형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 미망인이라는 말이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는 사회적 이야기가 많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아직 안 죽은 사람이잖아요. 미망. 그래서 그 용어는 남편이 죽었으니 너도 따라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아직도 기다리냐? 그렇게. 미망 이런 뜻이 있다고 하는 것들이 조금 이슈가 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망인이라기보단 혼자 사는 여성들 뭐 이렇게 아직까지는 대체할 만한 적당한 말이 없기 때문에 혼자 남겨진, 그렇죠. 혼자 남겨져서 여러 삶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 아니겠어요? 그런 여성들을 985 케이스를 조사했다. 이게 첫 번째로 제가 한번 나누고 싶은 것이고,
또 이게 또 민감하실 분도 계시니까 미망인이라는 말에 대해서 그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로는 프렌들리 비지터라는 말과 굿 네이버라는 말이 미묘하게 좀 느낌이 달라요. 그게 뭐냐면 프렌들리 비지터라면 내가 위고 네가 아래인데 내가 좀 다정하게 다가가 줄게 뭐 이런 뜻이 있고요. 굿 네이버 쓰면 드디어 어깨를 나란히 하는 동등한 느낌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혜에서 동등한 이웃으로 가서 이번에는 보다 전문적인 걸로 이렇게 가는 느낌이 있어서 제 어감이지만 그 굿네이버와 프렌들리 비지터는 좀 다르다. 그래서 이 제목을 쓸 때도 제목에서 벌써 시각의 변화가 느껴진다 하는 걸 좀 나누고 싶은 게 두 번째고요. 드디어 나오는 1917년? 17년의 소셜 다이그노시스 그 얘기 한번 해보죠. 우리가 이제 프렌들리 비지터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굿 네이버라고 하는 거, 그게 이제 좀 미묘하게 성격이 다르죠. 그러니까요. 그 얘기를 하면 또 이 사회 진단 얘기가 사회 진단 얘기로 갑시다. 바로. 아니. 그 얘기 왜냐면 이게 좋아요. 네. 네이버리니스 티오리도 있어요. 이 사회복지 시작해서. 그래서 사실 이것도 뭐 이야기할 만한 것이 있긴 있는데 우선 우리가 이번 시간에 본류를 하고 말 필요하다 그러면 다음번에 또 이번에도 안 하면 지칩니다. 보시는 그러니까, 분들이. 그래서 이 소셜 다이그노시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이 전문적으로 왜 우리가 플랜들리 비지터 우회 방문원이고 우회 방문 활동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 소셜 워크이 되는 그런 그 과정에서 그렇게 되려면 전문화 되려면 체계화된 이론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반드시 전문화에는 체계화된 이론 지식, 논리 근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1917년 이전에도 소셜 워크라는 표현을 썼어요. 왜냐하면 이미 상당 부분 COS 기관들이 굉장히 영국에서는 1869년이고 미국에서는 1873년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그때서부터 지금까지는 한 40년, 50년 이렇게 됐으니까 사실 그 활동이 굉장히 전문화된 거예요. 그것이 체계화된 이론으로 정립되지 않아서 그렇지. 나름대로 전문화됐다. 아주 시스템으로 체계화되지는 못했지만 나름대로 40, 50년 역사를 가진 그것을 사례 연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체계적으로 정립한 것이 소셜 다이어그노시스 사회 진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회 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점에서 굉장한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인가 두 번째 얘기했을 때 다이어그노시스 진단이라는 용어에 소셜이라고 하는 것을 붙였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게요. 뭐 정신의학에서나 다이어그노시스 진단인데 이게 소셜을 붙여서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것이 사회 사업의 체계화된 전문화된 그러한 정리본이다라고 하는 것에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소셜 다이그노시스는 총 3부로 돼 있어요. 그리고 물경 27장, 27챕터로 돼 있어요. 그리고 전체 양이 511쪽이에요. 꽤 두껍다, 그죠? 여기 이 책이에요? 와. 여기 이렇게 돼 있는데 글자도 작아요. 이거를 좀 더 보여주셔야죠. 이렇게 두꺼워. 그러니까 제본한 메리 리치몬드. 와. 이게 3부 27장으로 돼 있고 511쪽으로 511쪽으로 된 큰 연구 보고서다. 근데 이제 그 내용은 3부 자세하게 들어가기는 어렵고 그 전반적으로
그 첫 번째 섹션이 소셜 에비던스예요. 첫 번째 일부의 제목이. 소셜 에비던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증거 기반으로. 네네. 그러니까 소셜 에비던스라고 하는. 네네. 네. 소셜 에비던스. 네. 그리고 2부가 예. 2부가 그 다이어그노시스를 위한 프로세스. 진단을 위한. 우리가 그때는 우리가 어세스먼트 사정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진단이라는 네네. 용어를 네네. 우리가 차입을 해서 썼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그노시스를 위한 그 과정이 네네. 담겨져 있어. 그리고 3부는 네. 그것이 여러 분야에서 아하, 운영된 네네. 어마어마하죠. 야. 그러니까 물론 그 전에 연구들이 있고 책들이 있었지만 네네. 사회복지와 관련된 체계적인 그런 요소들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네. 거, 총 집대성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을 기반으로 이게 17년도에 나왔잖아요. 네. 5년 뒤 네. 1922년도에 What is Social Casework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내게 돼요. 리치몬드. 네. 메리 리치몬드가 또 그 책을. 네. 그러니까 이거는 토대가 되는 기본적인 그 뭐랄까 그 집을 짓고 인테리어는 그때 또 했네요. 그죠? 그런 셈인가요? 그렇죠. 네. 보다 전문화돼서 이제 네네. 소셜 케이스워크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구체화시킨 안에다가. 네. 그 책이죠. 이렇게 틀을 만들고 거기에 딱 하나 이렇게 넣기 시작한 거예요. 첫 번째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 지금 3부 제목을 보면 제일 처음에 에비던스. 저는 이렇게 용어들을 정리가 좀 돼요. 프렌들리 비지터에서 굿 네이버로, 그랬다가 소셜 워커로, 그죠?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이 책이 소셜 워크를 이제 뒷받침하는 이론, 전문화, 이 체계를 만든 책 아니겠어요? 네. 그죠? 첫 번째가 소셜 에비던스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프렌들리 비지터, 굿 네이버스, 그리고 또 소셜 워커가 뭔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제대로 활동을 하려고 할 때 그 과정, 그 과정. 진단의 과정. 진단의 과정.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가난하고 무엇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고 하는 그 과정들을 쓰고, 그 다음에는 분야론으로 여러 분야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여기에 써냈다. 그렇죠. 그렇군요. 네. 야, 앞에는 근거, 그리고 과정, 근거론, 과정론, 네, 분야론, 이렇게 그렇죠. 책을 써냈군요. 그래서 조금 과장해서 네네.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내 개인적으로는 네네. 오늘날의 사회복지의 이론 지식은 다 뿌리를 타고 가면 여기서 이렇게 끄집어내고 여기서 요거 갖다 쓰고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에비던스 베이스드 프랙티스라고 하는 것도 네네네. 소셜 에비던스라고 하는 것에서 가져와 가지고 예. 이렇게 발전시켜 왔다라고 네. 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부터 다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됐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좋습니다. 그러면 형, 제가 이렇게 좀 궁금한 걸 여쭤보고 싶은데 이 책 있잖아요. 이 책. 소셜 다이그노시스. 이 책을 형 한 줄로 얘기하면 뭐예요? 요약해가지고 이거를 메리 리치몬드는 이 책에서 뭘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한 센텐스, 한 문장으로 형이 얘기한다면 이 책은 기념비적인 책은 알겠어. 그래서 이 책 전체에서는 한마디로 뭘 얘기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에서는 너무 억누르지 마라.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뭐 이렇게 한 줄로 얘기한다면 이 책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이 책이 궁극적으로 얘기하는 걸 한 줄로 얘기하자면 리치몬드 여사님 뭘까요? 이렇게 물었을 때 TV에 예를 들어 출연했을 때 얘가 이 책은 가난한 사람들을 그냥 도와주면 안 되고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도와줄 때 서로가 가장 큰 이득을 얻는다는 그 내용입니다. 뭐 이렇게 하듯이 이 책에서 이야기한 것은 한 줄로 딱 요약한다면 한 줄로 한다면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네네. 하나는 사회사업 전문직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아하, 적어도 남을 돕는 전문직이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네. 그것이 이제 한 표현이라면 다른 한편은 인간에 대한 이해는 환경 속에서 해야 돼. 야, 바로 그게 여기 나왔군요. 그냥 그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환경 속에서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인간으로서 인간을 바라보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책이 이 첫 출발이군요. 그게 소셜 웍이라고 하는 용어가 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하자라고 하는 거죠. 네. 이 책을 한번 이거 보셨으니까 이것도 한번 이거 갖고 왔어요. 이건 이게 뭐예요? 바로 22년도에 What is Social Casework? 야. 이거는 What is Social Casework? 야. 메리 리치먼드가 1922년도에. 네네네. 보다 이게 총론이라면 이게 강론이다, 그죠? 예, 이건 이제 이제 전문화된 이제 이건 전문화의 토대가 되는 이제 여기서 가져다가 이제 각각 전문화 시켜 나가는 그 거라면. 그리고 이걸 정리하고 오늘은 좀 정리를 마무리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메리 리치몬드 이야기를 우리가 오랫동안 곁길로까지 가면서 다시 본길로 와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제 생각에 우리 한국의 사회복지는 학문적인 그 뿌리에 있어서 미국의 것을 받아들인 경향이 크다. 특히 실천에 있어서. 그래서 제대로 그 뿌리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회를 할애해서 리치몬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그렇죠. 볼 수 있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학문 전문성의 뿌리는 여기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실천 활동의 시작은 영국에서 시작됐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것이 학문적으로 체계화된 건 미국이 먼저예요. 그래서 미국계 영국으로 가요. 역으로 시작은 영국이지만 여기서 학문적으로 더 발달해서 이쪽으로 또 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왜 우리가 커뮤니티 실천도 보면 우리가 커뮤니티 실천의 모델화된 것을 가장 많이 알고 있고 가장 먼저 한 것이 이 로스만 모델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네. 로스만 모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로스만 모델이 이제 커뮤니티 활동을 가장 먼저 이제 체계화시켜서 모델화한 거예요. 네. 그 로스만 모델이 영국으로 가. 야. 지금까지 저는 이제 자꾸 정리하는 역할을 좀 하게 되는데 우리는 영국 토인비 홀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헐하우스를 거쳐서 선교사 수녀님 오셔가지고 우리 마이어스 수녀님이 한국에서 태화 여자관 만든 것까지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미국의 이야기 중에 리치몬드 이야기 요즘 현대적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의 뿌리가 되는 특히 실천에서 뿌리가 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정리를 했다. 그죠? 아유, 네. 야, 형, 왜 이런 것을 저는 처음부터 배우지 못했을까요? 나도 못 배웠어요. 참.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조금씩 진보한다는 뜻은 제대로 이렇게 배우게 되는 과정을 또 우리가 만들어가는 책임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리치몬드가 뿌리를 내렸듯이 우리 교수님들 또 사회복지학계에서 논의를 했던 것들이 그게 뿌리가 돼서 지금 저희가 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앞선 분들한테도 감사드리고 또 더 의미와 사명감을 가지고 더 만들어 나가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사실 사회복지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또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참 좀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참 공부를 많이 안 했다. 네네. 그런 것들이 조금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사실 사회복지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하지만 이런 학문적인 발달 과정 뿌리 이런 데 있어서 우리가 기여하는 부분은 사실 우리 교수들이 학자들이 좀 많이 부족했다. 특별히 그런 것들은 저는 이제 일본 쪽하고 좀 많이 교류를 하고 또 일본에 가서 1년 동안 있다고 그랬는데 이를테면 지역복지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시범 보고서라고 하는 것도 그 시범 보고서가 1967년도에 나왔는데 1969년도에 벌써 번역이 돼서 일본은 다 뿌려졌어요. 우리나라는 시범 보고서가 원본으로 있는 도서관이 전국에 2개, 아니 3개밖에 없어요. 그중 시범 보고서
보고서? 네, 시범 보고서. 시범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우리가 나중에 다 다룰 거예요. 네네네.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본은 2년 뒤에 벌써 그게 번역이 돼서 전국적으로 퍼져나갔는데 네네네네. 우리나라는 원본조차도 음흠. 갖고 있는 도서관이 우리나라에 3군데밖에 없고 그것도 이제 연대가 하나가 있는데 네. 그거를 내가 빌려서 봤는데 근데 그것도 우리 돌아가신 방희덕 교수님이 네. 카피를 해서 쓴 거를 기부한 거. 아. 원래 그게 출판사에서 펴낸 게 아니야. 네네네.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 우리는 좀 공부나 연계 좀 부족했지 않았나. 네. 물론 이제 실천을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제가 조금 더 열심히 공부를 네.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메이크업하려고 네.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 형 얘기를 들으면서 예전에 어느 그 가수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평생 살면서 그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근데 나이가 들고 보니 방향이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형 지금 하는 이 유튜브 대담이 결국은 열심히 우리 하고 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대로 방향을 잡아서 하면 훨씬 열심히 하는 것이 시너지 효과 크게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일환으로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일본에 지금 예를 들어 주셨지만 형과 제가 하는 게 작은 미랄처럼 씨앗이 돼서 또 우리의 후배들이 제대로 또 연구를 해보자 해서 네. 이서원 선생님이 사회를 보고 최선희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을 보다 체계적으로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는 후학들이 또 생겨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또 우리 역할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군요. 네. 아니 내가 소셜 다이그노시스 이거를 얘기를 했을 때 잘 아는 그 동료 네네. 교수가 우리가 한번 이 사회 진단을 스터디하는 모임을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를. 네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이 소셜 다이그노시스라고 하는 책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과연 이제 누가 얼만큼 공부했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이제 책에서 그냥 1917년에 소셜 다이그노시스가 발간됐고 뭐 사회적인 한두 줄로 넘어가 버리죠. 했다면 네. 이제 이런 소개를 통해서 나는 많은 얘기했던 것처럼 후학들이나 후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 한번 그러면 그거 한번 제대로 알아보자. 이렇게 한다. 그리고 이 소셜 케이스웍이라고 하는 것도 한번 메리 리치먼드가 처음에 그렇게 규정을 했다는데 그것도 한번 알아보자. 네. 근데 이게 단순히 사실 역사적인 것만이 아니라 그게 오늘날까지도 그 개념의 핵심 개념으로 잘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여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 고전 읽기 하는 것처럼 진짜 고전의 모든 것들이 나와 있잖아요. 혹시 그런 모임을 하시게 되면 이름이 6시 내 고향 좋을 것 같아요. 6시 내 고향? 퇴근하시고 6시쯤 하시고 이게 사회복지의 고향이니까 원료를 찾아가지고 본류를 찾아서 뭐 6시 내 고향 그리고 하게 되면 저도 좀 불러주시고 번역은 형이 하고 토론은 제가 좀 하는 그런 것도 모임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좋습니다.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얽히설키 하던 것들이 좀 하나씩 자리를 잡아 나가는 것 같아서 보시는 분들도 역시 그런 느낌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정리의 시간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은 이 정도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또 전문적인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할 거를 조금 얘기를 하고 그럴까요? 네네. 다음 시간에는 우리 그래야지 또 궁금하니까. 마치 예고편 보는 것처럼 이거 취소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다음 시간에 그럼 이 박사가 골라 뭐냐면 우리가 COS를 많이 얘기했는데 COS 활동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메리 리치몬드가 이 사회사업의 전문성에 그 토대가 됐으니까 그럼 아까 얘기했던
사회사업과 관련된 사회사업이라는 용어가 갖는 의미. 네. 왜 소셜워크라고 이름이 붙여졌을까? 그거를 다루는 이거는 짬뽕, 짜장면 중에 하나 고르는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둘 다 먹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먼저 메리 리치몬드 이야기는 우리가 또 많이 했으니까 케이스웍이죠. COS. 케이스웍보다는 COS 이야기를 한번 듣고 싶은데요. 늘 그게 항상 듣던 거라서 저도 내용이 좀 궁금하니까 CS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좀. 그러면 COS의 시작과 활동 이런 것들을 조금 살펴보고 네. 나는 그 케이스웍 아니 그 소셜웍이라고 하는 거 그거는 또 합시다. 왜냐하면 이걸 뭐 조금 자랑하면 아마 사회 사업이라는 용어가 왜 만들어지게 됐을까를 다룬 내용 사람은 어디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우리 이 유튜브를 보는 분들이 이제 그걸 처음 접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형 이런 건 약간 압력인데 네가 그거 골랐지만 나는 사실 이걸 하고 싶어 이런 얘기처럼 들려서 그런 건 아니고 오케이. 그럼 COS 그거는 좀 뒀다가 그럼 잘 못하다가 아꼈다가 그렇게 하도록 하고. 다음에는 그럼 COS에 대해서. 네, 이건 제대로 손을 흔들어 줄게요. COS에 대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